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고 음주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해 S자 구간을 주행하는 선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통영시의 근대 역사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남 지역이 코로나19 발생 31일 만에 완치 환자 수가 43명으로 입원 환자 42명을 넘어섰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9월 신학기제 검토와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경찰의 음주 단속이 뜸해지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로 인해서 경찰의 단속 방법도 바뀌고 있는데요. 그 단속 현장을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해 한 편도 3차선 도로. 차량들이 S자 형태로 세워놓은 꽃가를 따라 줄지어 움직입니다. 30m 구간에 막바지에 다다르자 잠시 검문이겠습니다. 예, 지나가십시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멈춰 세웁니다. 선생님 입에서 불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음주 측정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자로 주행 구간을 만들어 놓고 음주운전자를 가려내는 이른바 트랩형 음주 단속입니다. 음주 때문에 운전이 힘들어하는 분들만 선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찰의 음주 단속이 뜸한 틈을 타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던 지난 1월 20일부터 2달 동안 도내 음주 교통사고만 모두 153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 늘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통영시 중앙동과 항남동 일대는 우리 근대 역사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앞으로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도시 재생 사업이 이뤄집니다. 이 소식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95년 갑오개혁 이후 삼도수군 통제령이 폐지되면서 통영은 군사도시에서 항구가 있는 상업도시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 시기에 목재소와 여관, 공방 등이 들어오며 시가지가 조성됐습니다. 1920, 30년대 근대 정치가 남아있는 통영시 중앙동과 항남동 일대, 통영성 남문 자리엔 다다미방이 있는 일본식 가옥들이 있고 옛 통영 목재소는 세월을 비껴간 듯 80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통영 강고안 항구 주변에 형성되었던 산업 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의 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항남동 근대상가와 옛 대흥여관, 시인 김상옥 생가 등 통영 근대 역사 문화지구 내 9개 근대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통영 근대 역사 공간 14,400여 제곱미터를 등록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통영 문화재는 기존의 개별 관리 체계가 아닌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장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가 제일 기분 좋은 일이겠고요. 항남동이 그래도 역사가 오래된 곳이니까 근대사를 좀 발굴해서 시민들한테도 그런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부분이 많이 교육이 되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구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던 근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영시는 올해 안에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근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타격이 상당한데요. 이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조용히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사무실 한편에 휴대용 소독기와 알코올 성분이 담긴 소독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부산 지역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 90여 개 민간단체에 보내질 코로나19 방역품들입니다. 개인과 기업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모금단체에 낸 기부금으로 마련한 것들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지금 물건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방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뜻 귀하게 받아서 저희 부산 지역 코로나19 최초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달 21일 이후 현재까지 부산 지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쌓인 기부금은 24억 원. 110여 건의 기부 건수 중 개인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과 단체들의 기부도 현금뿐 아니라 갈비탕이나 통조림과 같은 식품부터 방호복, 소독제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방역품 구매에 쓰입니다. 기부금을 지금은 적재적소에 빨리 배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시민 모두가 발벗고 지금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지난 13일에는 강서경찰서의 한 파출소로 20대로 추정되는 장애인이 한 장, 두 장 모은 마스크와 손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가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며 조금씩 모은 돈을 기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같은 지역민이 돕는 따뜻한 사연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전반이 흔들리며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일용직 노동자와 대리기사는 일거리가 크게 줄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현장에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침 6시 울산 중구의 한 인력시장. 한 달 전만 해도 건설 일용직들이 인력사무소 바깥까지 20여 명씩 줄을 섰지만 요즘은 한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부 사무소는 아예 불이 꺼진 상태. 코로나 여파로 신규 공사가 줄고 진행되던 공사마저 중단된 곳이 많아 새벽같이 나와봤자 빈손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일주일에 막 세네 번은 나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가기도 어려워요. 쭉 대기 타고 있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기 너무 허무하죠. 그게. 인력사무소도 힘들긴 마찬가지. 코로나 사태 전만 해도 하루 50여 명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생활해왔지만 요즘은 수입이 끊기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못 가고 있으니까 IMF 때보다가 훨씬 지금 안 좋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밥 사 먹는 사람도 술 마시는 사람도 줄면서 밤새 7, 8통씩 들어오던 콜이 뚝 끊겨 한 건도 안 들어오는 날까지 생겼습니다. 한 대리운전 업체가 최근 받은 콜수는 작년 이맘때의 40% 수준. 고육책으로 요금을 2,000원 깎아주는 곳까지 생겼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1, 2만 원이라도 벌어가기 위해서 아침 7시까지 기다렸다가 콜을 타고 그러는데 보통 한 3콜 정도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내는 일용직 노동자들. 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생계난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건조한 바람이 수일째 불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창원을 포함한 6개 시군은 열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입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균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5도, 진주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9도, 진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뜻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3도, 양산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창녕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8도, 합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완치 환자가 늘어나 입원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3명의 확진 환자가 퇴원해 누적 완치자는 43명, 입원 환자는 42명으로
지난달 20일 도내에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31일 만에 완치자 수가 입원자 수보다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다음 달 5일까지 감염 예방을 위해 종교와 실내 체육, 유흥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더 늦어지면 9월 신학기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9월 신학기제는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취업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우리의 경제사회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가 진해 벚꽃 개화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10일부터 방역, 교통, 노점상 단속 등을 담당하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벚꽃이 피면 여자촌과 경화역 등 진해구 거리 전체를 해가 뜨고 진 다음에 하루에 한 차례씩 방역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진해 군항제에는 모두 400만 명이 방문한 가운데 올해는 축제가 취소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의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밀양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중소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도 50% 낮출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옆집 주민이 창문 깨지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 50분쯤엔 진주 상평동 농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층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50대 직원이 초기 진화를 시도하다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미뤄졌던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내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심리합니다. 이번 공판은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 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이 바뀐 가운데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으로 교통안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활동이 필요한 곳과 단속 항목, 시설 개선 희망 사항 등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설문 내용을 분석해 지역별로 주민 희망 교통안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해 지혜바다 도서관이 코로나19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혜바다 도서관은 기억에 남는 글귀를 필사해 게시판에 올리고 독서 퀴즈 문제를 푸는 독서후 챌린지와 자신의 인생책을 소개하는 나도 북물리에, 책 제목을 찾아라 등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 월영동 해안도로와 가포신항을 연결하는 가포신항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도심과 가포신항을 이어주는 마산항 진입도로의 핵심 구간으로 기존에 1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이 2분으로 단축돼 마산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김해 지역을 고교 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김해 지역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3곳, 선도학교 8곳을 비롯해 전체 23개 고등학교의 절반 정도가 이미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부린초등학교와 진양고, 거제 제1고등학교 등 12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시범 운영과 고교학교제 본격 시행에 대응한 고교 교육과정 방안 도출 등을 연구합니다. 경상남도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선도 유망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선도 유망기업 지원 사업은 해마다 2억 원씩 2022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성숙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기술 지도 비용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비, 시험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 등 구직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청년 드림카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드림카드 사업은 졸업 후 2년이 지난 만 34살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상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자동차 산업 퇴직 인력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국비 139억 원과 지방비 15억 원을 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재취업 등에 투입해 다음 달부터 최대 9개월 동안 1인당 월 250만 원을 채용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에 총 130억 원 규모의 경남형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주민참여 예산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도민의 온라인 참여를 강화하고 전국 처음으로 청년 참여형 공모 사업을 신설합니다. 도는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 전 과정을 공개해 재정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오는 6월 개원하는 창원수목원이 경상남도 제3호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수목원은 창원시 의창구 삼동동 일원 10.4헥타르 규모로 식물자원 1,205종 23만 그루를 심어 공립수목원 등록 조건을 갖췄습니다. 창원 신월중학교가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근 학교 정문에서 승차 전달 방식으로 교과서를 배부했습니다. 창원 신월중학교는 사이버 교실을 열어 한 주 단위로 과목별 학습 과제를 내주고 있으며 교과서를 받지 못한 학생은 담임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공공기관에서 기증받은 중고 PC를 정비해 정보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월요일 아침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